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한진칼 이사 자격을 잃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재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폐비닐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설 선물 세트 포장에도 거품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용이 안 되는 자재를 쓰거나 분리수거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태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은행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4%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입지가 커지면서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몸값도 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 만큼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진칼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됐는데요. 함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한 대한항공에 대해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분리해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즉 경영 참여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냐 여부였는데 그것을 분리했습니다.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분율 10%가 넘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지분 매매 차익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10%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고요. 사안이 더 악화된다면 단기 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주 제한을 통해 이사가 배임 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혼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 의견을 의식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말은 행동에 나서긴 하되 가장 온건한 방식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정관 변경과 사회이사 선임, 이사 해임 안건 제기 순으로 강도가 세지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중 가장 약한 정관 변경을 택했습니다. 모 회사나 또는 자회사에 대해서 있는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행위 확정되었을 때 이사가 개론된 것을 본다는 정도로 정관을 변경하는 걸 추진하는 것으로. 조양호 한진 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한진칼 이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수준을 선택한 것에 대해 당초 정부가 주주권 행사 검토에 나섰을 때보다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위는 다음 달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동에 나설지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한진그룹은 우려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장 다음 달 한진칼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이 이사직에서 내려올 위기를 맞은 건 아니지만 정관 변경을 놓고 표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과 국민연금, 강성부 펀드 이 3자 간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정관 변경을 요구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조양호 회장을 압박 중인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강성부 펀드는 회사 평판을 떨어뜨린 임원의 취임 금지,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 감축 등 조 회장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서서히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조 회장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정관 변경을 택함으로써 강성부 펀드는 강공이냐, 전략적 후퇴냐 하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일가가 약 28.7%, 강성부 펀드가 약 10.8%, 국민연금이 약 7.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소액 투자자가 50% 넘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타 기관 투자자나 개인 주주들의 동의가 충분히 있어서 경영진의 우호적인 지분율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사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회장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나오자 다음은 어디가 될까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계에 미칠 파장은 정윤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계에서는 벌써 한진 다음으로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림산업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97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14%에 해당합니다. 이 중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가 81곳에 달합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첫 결정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기업 선동이라든지 재벌 때리기 이런 데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에서는 관치와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제 모른 척 해왔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하는 데 도움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이제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폐비닐 대란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면서 설 선물 세트 포장에도 거품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용이 안 되는 자재를 쓰거나 분리수거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백화점은 친환경 방식으로 선물 세트를 포장합니다. 굴비는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종이 상자로 포장을 하였고 소고기의 포장은 장바구니나 아이스박스로 재활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포장 세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폐기물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비닐백 대신 장바구니로 포장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에선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 사용이 더 익숙합니다. 지난해 4월 쓰레기 대란이 있고 일회용품 사용 근절 이후 달라진 생활상입니다. 폐기물의 처리로 인한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개선에 따른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수거함에선 폐유지가 나오고 재활용을 위해 내놓은 봉투엔 캔과 종이컵, 플라스틱이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엔 편말이 무색하게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섞여 있습니다. 잘 모르죠. 그냥 놓고 버려놓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규제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눈앞의 편리함보다 환경을 먼저 살피려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로봇이 은행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도입된 지 3년째입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빅데이터로 맞춤형으로 투자 상품을 추천해주는데 수익률도 꽤 괜찮다고 합니다. 엄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인공지능 투자자문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성향을 비롯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투자 금액을 입력하고 나니 단 몇 초 만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해줍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리밸런싱 알람이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제공이 되어서 그때그때 최적의 상품 구성을 보유하실 수 있다는. 이 시중은행의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의 누적 수익률은 최고 3.93%를 기록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고객의 성향을 반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산 배분 모델을 만들어 추천합니다. 고객이 100만 원을 넣으면 투자 성향에 따라 AI가 일부는 국내 주식에, 일부는 해외 주식 등에 적절히 분배해 투자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코스피랑 비교하면 잘 선방했다고는 볼 수는 있죠. 이대면 시장이 계속 더 커질 거고 또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지금은 성장 단계이지만 대중화가 될 걸로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AI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찍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사실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포트폴리오를 짜서 변동성이 좀 덜한 상태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로. 인공지능의 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투자 시장에서도 AI의 입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AI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재 확보는 그야말로 전쟁인데요. AI 개발자는 구하기가 힘들어 몸값이 상한가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사 학위를 딴 AI 개발자의 연봉은 최근 억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급 인력은 2억 원을 제시해도 채용하지 못한다고 기업들이 하소연합니다. 특채 과정을 통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데요. 지원자한테 일반적인 직급이 아닌 조금 관리자급의 직급을 제한하면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AI 개발자는 12,000명이 필요하지만 배출 인력은 3,000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채용 조건이 좋은 대기업도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수한 인재, 우수한 AI 전문가라면 무조건 영입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취업 준비자 등에게 관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한국생산성본부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사급 개발자도 늘리기 위해 올해 AI 대학원 3곳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면서 벌써부터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 있다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보시기도 했을 텐데요. 이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얘기지만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드론처럼 회전 날개를 가진 비행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이 지난 22일 선보인 플라잉카,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날아올라 80km가량을 날 수 있고 전기로 작동합니다. 우버는 플라잉 택시를 이달 초 열린 미국 가전 박람회에서 선보였습니다. 4명까지 탈 수 있고 이르면 4년 뒤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Because we believe the customers will expect the pilot to be on board with them in the early stages, but then as soon as we get all the data we need and people are starting to feel more comfortable with the idea of having VTOL in their lives every day, we'll pull the pilot out and have an all-autonomous vehicle. 일본은 토요타가 투자에 나선 1인용 플라잉카를 내년 도쿄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교통체증이 사라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날아가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고
일산과 분당 등 서울 외곽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 시간도 1시간에서 단 1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역세권에 몰리던 아파트 수요도 도심지를 벗어난 다른 형태의 집들로 분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지상 위로 날아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나 공간적 거리까지 줄여서 주거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꽉 막힌 도로를 벗어나 시원하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플라잉카가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서 국회가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노정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공언했습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을 개혁하고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전담하라고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당장 오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해 주요 거점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노동계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CNBC 장가희입니다. 네,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선다는 민주노총, 합당하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설 연휴 이후에 실력 행사에 나선다는 거죠? 네, 노동계와 대화 없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게 민주노총 입장입니다. 일종의 총파업 으름장인데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민주당사 등 주요 거점에서 농성을 하는 등 압박을 위한 실력 행사는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총파업 경고부터 하는 게 좀 다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네, 민주노총으로서는 일정상 다소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국회 일정 그리고 최저임금 개편 논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이 노동관련법 개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을 하더라도 이달 8일과 11일 회의를 열어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정부와 국회 주도로 일방 처리하는 것만큼은 막겠다는 의지 차원에서 총파업 경고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현 지도부는 일단 경사노위에 참여하자라는 온건파입니다. 그러나 노동 관련 입법 처리가 임박해지면서 강경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데요. 다만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이를 뿌리치고 총파업 예고부터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한 뒤 다시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달리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싸우지 않고 판을 깨려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만큼 총파업 투쟁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국은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말 미중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예, 이틀 동안 진행된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중 양국이 워싱턴에서 끝낸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휴전 시한인 3월 1일 이전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난색을 표했던 기술 이전 강요 금지, 합의이행 메커니즘 마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정상 간의 대화로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추는 정상회담에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달 말 중국 하이난성에서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예, 미중 정상 간談判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 주석과 한 번 또는 두 번 만날 것이라며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중국의 산업통상정책 개혁이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로 꼽힙니다. 양국의 발전 전략상 수성과 공성의 입장이 엇갈릴 뿐 아니라 정상 간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로도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큰 틀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하는 괴팍한 할아버지 만석은 파지를 줍는 송씨 할머니의 리어카를 잡아주기도 하며 서툴지만 설레는 사랑을 시작합니다. 왜 따라와요? 내가 따라가면 누구 따라가? 난 내가 갈 길 가는 거야. 아니 올라가던 길이었잖아요. 갑자기 불길이 웹툰을 원작으로 영화로 제작돼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연극으로 무대로 옮겼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들의 우정과 사랑을 그렸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씨와 박인환, 손숙 씨가 출연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합니다. 5살 어린 나이에 도서관의 어려운 책들을 모두 소화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지닌 소녀 마틸다. 둘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굉장한 묘기를 펼쳐 보였고 세상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왕, 여왕, 유명인사, 우주 비행사들까지.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해 비영어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내 무대에 오른 뮤지컬 마틸다가 다음 주말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초능력을 지닌 천재 소녀 마틸다가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부모와 오빠, 교장 선생님에 맞서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렸습니다. 키 130cm의 노래와 춤, 연기력까지 갖춘 4명의 소녀들이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마틸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앞머리를 한껏 세운 호기심 많은 소년 기자 땡땡. 유럽 만화의 아버지 에르제가 일생을 그린 만화의 주인공입니다. 땡땡 탄생 90주년을 맞아 에르제의 작품 470여 점이 아시아 최초로 국내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50개 언어로 번역될 정도로 널리 사랑받은 땡땡의 모험 시리즈 1930년 초기작부터 지금도 재생산되고 있는 최신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내일이면 민족 최대 설 명절입니다. 놀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취업은 했니? 용돈은 얼마 줄 거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우리나라 성인 절반 이상이 설을 앞두고 이 같은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퍼요. 특히 이런 가운데 1위는 용돈이나 설 선물 같은 많은 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직장인들은 명절 동안 평균 43만 5천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성의 표시는 크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설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머니랩에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설 선물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머니랩 팀은 마트부터 찾았습니다. 설 선물 세트 중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한우. 등심 1등급 구이용은 1kg이고 스테이크용 1kg 이거 합쳐서 26만 원. 26만 원. 네. 아, 이거 비싸네요. 설하면 굴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10마리로 엮은 반두름에 49,000원. 그리고 과일 중에는 단연 배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11개에 49,800원. 그다음 저희가 찾은 곳은 바로 전통시장. 저희 망원시장에 왔습니다. 마트와 똑같은 원산지 등급, 같은 무게를 비교해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봤습니다.
14만 8,34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트에 비해 얼마나 싼 거예요? 네, 거의 11만 1,660원이 싼 건데요. 거의 2배 비슷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다음 굴비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마트에서 본 똑같은 영광 법성 포산 굴비. 같은 무게와 크기를 찾아 값을 알아봤습니다. 마트가 아까 0.85kg에 49,000원이었는데 마트가 9,000원 정도 더 비싼 거죠. 마지막으로 나주 배. 마트가 아까 11개에 49,000원이었는데 여기는 11개에 44,000원이고 보니까 5,000원 차이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2월 1일부터는 5% 정도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오실 때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설 선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 지금까지 머니랩 우영준, 김정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랩. 서울을 비롯해 단독이나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의 월간 주택 가격이 4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보다 0.2%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3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경제가 젊은 총수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신선한 감각과 강한 추진력으로 보장한 오너가 3, 4세대들이 경영 일선 전면에 속속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는 개인적인 일탈이나 경영권 분쟁 등 물의를 일으킨 탓에 기대보다는 우려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젊은 회장님들의 과제는 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연휴 첫날인 월요일 낮부터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설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등 또 한 번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은 다시 공기가 나빠집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되도록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와 대구 10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